교외의 한가로운 주택들 사이를 지나쳐 가다 보면 눈에 띄는 빨간 천막이 있습니다. 안에는 아기자기한 그림들로 가득한데요. 저는 이게 노는 거고 행복하게 지내는 거고. 이곳 대체 정체가 뭔가요? 어른을 위한 그림책방. 오늘의 주인공은 전직 교장 선생님에서 현직 책방 할머니로 변신한 양평 책방, 책방 할머니. 햇살같이 따스한 미소의 소유자 남미숙 씨를 소개합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경기도 양평. 싱그러운 정원 속 풀벌레 소리 가득한 주택 안으로 들어가 보면 책으로 가득 찬 벽면, 밖은 평범한 가정집 정원. 알쏭달쏭한 이 공간의 정체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에? 궁금해 못 살겠어요. 19호실로 가다라는 그 소설에서 19호실 같은 곳, 그런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철저히 혼자가 되고 싶었던 여자 주인공의 얘기를 다룬 도리스 오레싱의 단편 소설 19호실로 가다. 주인공이 19호실 같은 공간을 만든 이유가 궁금합니다. 여자 한 사람이 쉬고 싶을 때 또는 마음에 힘들 때, 그럴 때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거나 또는 혼자 여행을 가고 싶거나 그럴 때 그냥 찾아와서 3시간 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곳. 오전에 3시간, 오후에 3시간. 하루 딱 2번만 문을 여는 비밀스러운 공간, 양평 책방 할머니네. 책을 읽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구매도 가능하기에 이렇게 늘 책을 준비해놓고 계시다는데요. 새로 주문한 책이 들어왔나 봅니다. 책방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사갖고 가서 이번에 제가 2권을 아예 주문해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책들이 들어왔어요. 여기다 정리했다가 나중에 책방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일주일에 이 정도씩 책이 들어와요. 꼼꼼하게 책을 정리하는 선생님을 보아하니 책방 준비에 꽤나 시간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2022년 8월 31일 날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년퇴직하기 100일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책방을 보러 다니고 장소를 계약을 하고, 그래서 8월 24일 날 이사를 온 다음에 8월 31일 날 정년퇴직하고 9월 1일 날 시작을 했습니다. 퇴직 후 책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도 많았다는 주인공. 하지만 책방으로 쓸 집을 구하고 또 정성스레 고른 책을 하나하나 진열하면서 느꼈던 감정들을 그저 흘려보내진 않았습니다. 제가 일기 형식으로 그렇게 썼던 책인데, 맨 처음에 나온 책은 이건 퇴직하기 전에 100일 전부터, 어쩌다 그림 책방은 이제 1차로 그 양평 책방 오픈한 1주년을 기념해서 어쩌다 그림 책방이라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100일을 이렇게 하루하루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쓴 거고요. 요거는 제가 이번에 글도 쓰고 아예 완전히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부터 나중에 판매까지가 모두 제 정성으로 들어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책방을 오픈하기 전에 100일간의 기록. 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접 책까지 낸 미숙 씨. 아주 덕후 생활 제대로 즐기시네요. 그런데 책 표지에 붙어있는 저거 메모 아닙니까? 메모에 쓰여진 글들은 전부 미숙 씨가 직접 뽑은 책 속의 중요한 내용과 글귀들. 이게 전부 사랑스러운 책들을 손님들이 무심코 지나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미숙 씨의 특급 노하우라고 합니다.
선생님을 닮아 아기자기한 글씨. 자세히 안 보고선 지나칠 수 없습니다. 가장 인상 깊은 대목들을 이렇게 표지에다 놔두면 아무튼 이 책을 선택하는데 그 약간 얼굴 같은, 그래서 이거를 보고 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책을 사랑하니까 이 책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이렇게 여기다가 쓰고 싶어서.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미숙 씨의 지독한 책사랑. 혹시 이 중에서 특히 애착이 가는 책이 있을까요? 책방을 내게 된 게 이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에서 책방 할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 책방은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머니였어요. 책방 이름이. 그랬는데 그레고아르를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방 할머니만 나왔고, 그레고아르는 너무 살리고 싶어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고양이한테 제가 그레고아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선배님이 쓴 시집이지만 이걸 딱 받아드는 순간 어머 세상에, 이렇게 좋은 시가 있어? 그래서 제가 홀딱 빠져가지고, 책도 제가 여기 있는 글들이 너무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뻐서 요 시옷 생각이라는 요 동시집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책이에요.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라도 일은 일. 나홀로 전원 생활의 책방을 운영하기까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업적인 마인드가 없다 보니까 세무신고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여기서 버는 돈의 거의 한 60%를 세무사한테 드리고 있습니다. 책방 할머니를 방문한 손님들이 남긴 방명록에는 이곳에서 보낸 시간이 행복한 선물 같았다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편안해졌다, 그리고 행복해졌다 라고 한다면 도달됐구나,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보람인 것 같아요. 오로지 책방 하나만 생각하고 시작한 전원 생활이었지만 아직 모르는 것 투성이인 미숙 씨. 그런 그녀를 매번 이렇게 찾아오신다는데요. 식물 관리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리 집 텃밭을 다 만들어 주셔서 작물도 다 심어 주시고. 따스함은 그렇게 돌고 돕니다. 만나서 너무 좋아 정말. 우리 서로가 너무 좋아요. 의지도 되고 든든하고. 아니 미숙 씨 또 뭘 하시려고 이렇게 장갑까지 끼시고 밖을 나서십니까? 단단히 무정한 채 장화까지. 호호. 아니, 아이고 커다란 소쿠리까지 들고 나오십니다. 나셨어요. 선수가 나타나셨다고. 뭔가를 뽑기 시작하는 미숙 씨. 뭘 뽑으시는 겁니까? 쏙? 아니면 잡초? 쑥이에요? 아니면 국화예요? 이리 와봐. 난 이거를 일단 모르는 건 듣고 배운다. 그것이 바로 양평 책방 할머니의 마인드. 나이든 쑥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뭐 울릉국화라고도 부르는. 이거는 잡초죠? 네, 걔는 잡초예요. 좋아해요, 풀꽃. 네. 그래서 저도 이 풀꽃 키우느라고 풀인지 꽃인지 이거 공부 많이 했어요. 평소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책방 할머니네답게 풀밭에 누워 책을 읽는 손님들의 평화로운 독서를 위해 정원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데요. 농사 정원 일을 끝낸 미숙 씨의 뒷모습이 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일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제가 직접 편집하는 거는 그전에는 출판사에서 저한테 책을 내자고 해서 냈는데 제 마음에 들게 막 그렇게 내고 싶어가지고 제 책을 막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주도 많고 꿈도 많은 우리 책방 할머니 미숙 씨. 그녀가 앞으로의 삶에서도 바라는 게 있을까요? 내 삶을 글로 이렇게 옮기면서 그냥 조용히 삶을 다져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저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75세까지는 책방을 하고 75세부터 85세까지는 글을 쓰고 그 다음에 85세부터는 이제 그때까지 같이 살아있는 친구들하고 같이 행복하게 같이 살아가려고. 책방도 삶도 토닥토닥 자신만의 손길로 다져나가는 미숙 씨. 그녀의 비밀스러우면서도 따뜻한 공간에서 마음을 적시는 따뜻한 그림책 한 권 읽어보는 건 어떨까요?